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6월 4일자 경향신문 오피니언을 소개해 드리고요 심도 있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나라를 구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 그 오피니언 제목은요 동성결혼 차별 없앨 혼인평등법 만들 때 됐다, 이런 제목입니다. 6월은 성소수자 인권의 달이다. 성소수자 인권은 나아지다가도 정체되기를 반복한다. 동성 커플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지난 3월 건강보험공단 상대소송 항소심에서 이긴 것은 큰 진전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서울 퀴어 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승인하지 않는 것에 많은 성소수자들이 실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혜영 정의당 의원이 4일 공개한 동성결혼 혼인신고 접수 자료가 눈길을 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3월 25일 혼인신고 시 양측이 동성일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가족관계 등록 전산 시스템이 변경된 뒤 15건의 동성 커플 혼인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이들이 신고서를 내도 대법원이 수리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1년 새 혼인신고서를 낸 동성 커플이 15쌍에 달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낙인, 차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숫자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이들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며 밝힌 이유는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현행법은 명시된 법조문이 아니라 관습법이다. 민법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지 않으며 혼인을 남녀간 결합으로 규정하지도 않는다. 동성 커플들은 관습법으로 인해 많은 법적 혜택을 박탈당함은 물론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갖고 살아간다. 제가 좀 부원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리나라 민법 제1조는 법원이 있는데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부 및 부모의 동성 부부 및 부모가 포함되도록 명시함으로써 동성 커플에 대한 혼인제도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남자끼리 서로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도 있다. 법으로 허락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혼인평등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처음 발의가 됐는데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이 법과 함께 가족 구성권 3법으로 발의된 생활동반자법, 이혼 출산 지원법비에 공동 발의자도 적고 주목을 덜 받는 듯하다. 하지만 혼인평등법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대만 등 34개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혼인신고 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성소수자들을 지지한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하는 의원들에게 장 의원의 법안 발의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성 커플 김영민 씨는 말했다. 동성은 법제화로 무너지는 나라는 없다. 불행해지는 사람도 없다. 단지 행복한 사람이 늘어날 뿐이다. 행복을 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적극적으로 동성결혼을 반대합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민법에 규정한 혼인평등법을 개정하자는 것도 바로 차별금지법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차별금지법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악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총 8차례나 국회에 발의됐지만 기한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개원 직후인 2021년 6월 2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 요건인 공동발의자 10명을 겨우 채워 발의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제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행복 추구권이 주어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집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성별과 종교와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개별법으로 차별을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이자 근본 규범입니다. 하지만 혼인평등법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가 성전환을 하게 되면 동성가정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동성가족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훗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세상이 지금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주에서는요,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의무화로 엄마는 부모 1, 아빠는 부모 2라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에서는 목회자가 동성애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시장에 소송을 해서 법정에 소환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통탄할 일입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간접 차별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성적 지향은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 등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문화를 파괴하고 무시무시한 패륜적인 성문화임을 관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별 정체성은 우리의 남녀 성별 정체성을 파괴하는 인간 사회의 파멸을 재촉하는 무서운 재앙의 사회로 빠져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통곡과 암흑의 시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간접차별 성별의 의미는 진실을 숨기고 교모하고 은밀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격하면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부분이 극단적으로 확대되어 초래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모습인 디스토피아적인 사고가 담겨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품위 유지를 해야 할 것이며 국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를 줄 수 있는 훌륭하고 참신한 법안들이 제정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남녀 정체성과 건강한 성문화를 올바르게 정립해 가치관을 확립하고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가로 발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과 평등에 관한 법률, 혼인평등법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우려를 담은 채 통과되면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회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검토하고 협조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만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고 외쳐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